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주말에 치러질 라리가와 EPL로 구성된 승무패 62회차를 검토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61회차는 뉴캐슬과 아틀레티코 쪽만 제외하면 대다수의 경기들이 예상대로 진행되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중에 경기를 치르고 온 팀들이 많은 만큼 난이도가 꽤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보다 더 디테일한 분석과 추가적인 이슈들을 체크해보시는 것을 꼭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승무패 62회차 경기 분석, 발매된 경기들부터 살펴보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회차에 어떤 경기들이 발매되었는지 우측의 구매율과 같이 나열해보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는 1경기인 본머스와 벌리의 맞대결부터 7경기인 베티스와 오사수나의 경기까지 다뤄볼 예정이며 나머지 7경기는 다음날 늦지 않게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경기부터 지금 바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인 본머스와 벌리의 맞대결입니다. 무엇보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주중에 일정을 치르지 않았기에 조금은 분석에 있어서 비교적 변수가 없는 경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홈팀 본머스는 최근 일정에서 3연패를 기록하며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리가 없고, 원정팀 벌리는 직전 일정에서 브렌트퍼드의 3대0 패배를 기록하며 2연패를 기록하며 두 팀 모두 강등권에서 쉽사리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올해 1월에 치러진 FA컵에서의 맞대결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벌리가 원정에서 4대2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두 팀 모두 비교적 공세적인 성향을 띠는 팀이며 본머스는 여전히 최전방에서 솔랑케에만 의존하는 공격으로 인해 승리가 없다는 점이 또렷하고, 원정팀 벌리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포지션에서 득점포가 가동되며 비교적 대등하거나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본인들의 축구를 보여주며 승리를 쌓아왔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라 생각되었기에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벌리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경기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무엇보다 두 팀 모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일정을 치르고 왔는데요. 바르셀로나는 비교적 하위 전력인 샤우타르의 2대1 승리를, 레알 마드리드는 브라가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무엇보다도 난이도가 높은 승부인 만큼 양팀의 객관적인 전력과 전술, 그리고 부상자 현황까지 모두 고려해야 했는데요. 그렇기에 조금은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양해 말씀 전하면서 바르셀로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무엇보다 레반도프스키의 복귀 소식이 반가운 상황인데요. 다만 이번 일정에 맞춰서 복귀가 예정되었던 대용은 부상에서의 회복이 더뎌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을 때에는 무엇보다 중원에서 우세를 잡았던 경우가 많았던 만큼 대용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느껴졌는데, 현재의 미드필더진의 상황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봐야 하고, 그나마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에서 헤더가 약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팀플레이상 헤더는 자주 채택되는 옵션이라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리그에서 세비야와의 1대1 무승부로 비긴 상처를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름대로 치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벨링엄이 지난 경기에서 절뚝이며 교체되는 모습이 우려를 낳았지만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니라고 확인되었으며,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에서는 벨링엄이 핵심적인 상황이며 호드리구의 결정력은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라 레알 마드리드의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바르셀로나의 페이크 윙어 전술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진의 뎁스가 좋지 않은 상황이며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 장점이 오히려 미드필더진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에 컴팩트한 라인을 구성하는 전술을 채택하는 만큼 무엇보다 기본적인 중원 싸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우세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잡아냈을 때와는 다르게 중원 싸움에서 이렇다 할 강점을 살릴 수 없는 상황이며 두 팀의 뎁스에서의 차이가 극명하다고도 볼 수 있기에 이번 경기는 레알 쪽의 승리를 채택해보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기인 울버햄프턴과 뉴캐슬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홈팀 울버햄튼은 주중에 일정이 없었고 원정팀 뉴캐슬은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해야 했는데요. 울버햄튼은 지난 라운드 본머스 원정에서 2대1의 승리를 기록했고, 원정팀 뉴캐슬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전에서 1대0의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홈팀 울버햄튼은 지난 맨시티전 승리 이후로 꾸준하게 승점을 쌓아가면서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원정팀 뉴캐슬 역시 리그에서만큼은 무패를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지만 원정팀 뉴캐슬이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주축 자원인 토날리의 이탈이라는 변수를 어느 정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하되 무승부 쪽의 복수 선택지를 반드시 채택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기인 마요르카와 헤타페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 역시 두 팀 모두 주중에 어떠한 일정도 치르지 않았기에 비교적 변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홈팀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에서 소시에다드에게 1대0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5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며 원정팀 헤타페 역시 지난 라운드에서 베티스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마찬가지로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의 경기에서 무승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라 느껴졌는데요. 또한 두 팀 모두 리그에서의 득실과 성적까지 흡사한 만큼 결국에는 전술적인 맞물림이 이번 맞대결의 키포인트라 느껴졌습니다. 헤타페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사사이를 채택하면서 중원과 수비에서 거친 플레이를 선호하는 유형의 팀이며 최전방의 마요랄의 득점포가 꾸준히 가동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으며 홈팀 마요르카 역시 기본적인 베이스로 사사이를 채택하며 무리키의 많은 득점에 실마리가 연결되어 있는 팀이라 볼 수 있는데요. 두 팀 모두 전술적인 부분과 어느 정도 확실한 공격에서의 마무리를 보유했다는 점까지 흡사한 만큼 어느 한쪽의 우위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우선적으로 무승부의 선택지를 채택해보면서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홈이라는 이점이 유효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홈팀의 승리 쪽 복수 선택지까지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경기인 카디스와 세비야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양팀 모두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고 원정팀 세비야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스날을 홈으로 불러들여 2대1의 패배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홈팀 카디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지로나에게 1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홈에서만큼은 꾸준히 승점을 쌓아오던 카디스였기에 더욱 아쉬운 패배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기 초반부터 퇴장자가 발생했던 경기였고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수적인 열세에서도 지로나의 공세적인 접근을 1실점으로 막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홈에서만큼은 수비에서 유효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번 일정에서도 지난 지로나전과 유사하게 사사이의 포메이션으로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도모할 전망이며 원정팀 세비야 역시 엔네시리를 활용한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채택할 공산이 크지만 주중에 일정을 치렀기에 체력적인 변수가 존재할 뿐더러 엔네시리의 몸 상태도 100%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일정은 과감히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우선적으로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경기인 웨스트햄과 에버튼의 맞대결입니다. 무엇보다 홈팀 웨스트햄은 다가오는 새벽에 올림피아코스 원정을 치르고 이번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일정 소화를 준비할 전망이며 이번 일정에서도 선수비와 후역습의 기조를 꾸준하게 유지할 전망입니다. 에버튼은 지난 경기에서 리버풀과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2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날 애슐리 영의 퇴장이 뼈아팠으며 그럼에도 수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에 결국 페널티킥과 수비에서의 아쉬움을 보이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기 바빴으며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다 보니 공격에서 이렇다 할 전개를 보여준 것이 없었다 해도 무방했는데요. 다만 이번 일정에서는 비교적 중원 싸움에서 리버풀전보다는 대등한 싸움까지는 가능할 전망인데요. 다만 웨스트햄 역시 탄탄한 수비를 갖고 있는 팀인 만큼 쉽사리 득점까지는 힘들 것이라 여겨졌고 오히려 역습 상황에서 실점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다고 보여졌기에 이번 일정은 홈팀 웨스트햄의 승리 쪽 접근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되 주중에서의 일정을 고려한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까지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경기인 베티스와 오사수나의 맞대결입니다. 홈팀 베티스 역시 다가오는 새벽에 키프로스 원정 일정이 잡혀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베티스 역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전망이며 이번 일정에 큰 변수 자체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정팀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에서 그라나다의 2대0 승리를 기록하면서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의 패배를 어느 정도 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팀 모두 맞대결에서 대등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베티스의 경우 4-2-3-1의 전술을 채택하며 지공위주의 양상을 만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공격에서 여전히 이스코나 주제의 기복이 심한 편이며 이와 반대로 오사수나의 경우 4-3-3을 채택하며 속공을 활용할 전망이며 최전방의 부디마르가 꾸준한 득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역시나 이번 일정에서도 조금은 이러한 점이 맞물려진다고 보았을 때 원정이지만 주중에 일정을 치르지 않았고 공격에서의 폼이 나쁘지 않은 오사수나 쪽의 우세가 예상되어지면서 7번째 경기는 원정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